안녕하세요. 축진먹입니다. 맨유의 후뱅 아모린 감독이 경질을 당했습니다. 저는 이 뉴스를 듣고 나서 상당히 깜짝 놀랐어요. 사실 맨유가 지금 순위 자체는 6위라서 지난 시즌에 비해서 성적적으로는 괜찮아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모린 감독의 미래가 어찌 되든 이렇게 비슷하게 가겠구나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갑작스럽게 빠르게 경질이 됐고요.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그리고 경질에 대한 제 생각은 어떤지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죠. 아모림이 이런 식으로 말을 합니다. 완벽한 3-4-3 구사하려면 많은 시간과 돈이 필요. 하지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 이 발언의 약간 뉘앙스 자체가 저는 아모림이 약간 비꼬는 식으로 얘기한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을 이해했다. 이런 식으로 말하는데 진짜 이해를 해서 말한 게 아니잖아요. 결국에 내가 원하는 3-4-3 이거 맨유에서 안 되겠네. 많은 시간과 돈이 필요한데 그런 일은 안 일어날 것 같아. 결국에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될 것 같아. 이런 식의 뉘앙스를 풍기는 발언이었다고 생각합니다. 현지 측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12월 26일에 우리는 때때로 무언가를 할 때 제가 하나의 생각을 가지고 있고 제이슨과 보드지는 다른 생각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내리는 모든 결정들에 대해서 합의점에 도달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이슨이 이제 윌콕스라는 사람인데 맨유의 디렉터입니다. 뒤에서도 계속 얘기가 나오니까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쨌든 아모림이 이 멘트에서 하고 싶었던 얘기는 우리가 좀 생각이 어긋나는 부분들이 있다. 그리고 합의를 거쳐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저는 이런 발언은 굳이 외부로 안 하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잘 되고 있는 거는 어느 정도 얘기해도 상관은 없습니다만 이런 내부에서 생각이 다르다는 부분은 결국 본인들한테 먹칠을 하는 거랑 똑같거든요. 근데 이제 아모림이 인터뷰에서도 화끈한 발언들 많이 했죠. 교황이와도 전술 안 바꾼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기도 했고 그래서 이런 아모림의 성격이 드러난 발언 같고요. 그리고 이제 이 1월 2일의 대화가 어떻게 보면 도화선이 됩니다. 기자가 이렇게 묻습니다. 최근 3-4-3을 구사하려면 최고의 선수들을 보유해야 하고 불가능하다는 것을 이해하기 시작했다고 말했습니다. 왜 처음 이 구단에 왔을 때는 그걸 알지 못했나요? 그 말의 정확한 의미가 뭔가요? 그러니까 이 얘기죠. 아니 너 처음에 인터뷰할 때는 장기적으로 프로젝트 가져갈 거라고 했잖아. 근데 왜 이제 와서 그 3-4-3 안 된다는 걸 깨달은 거야? 왜 불가능하다고 하는 거야? 너 진짜 이해해서 그렇게 말하는 거 아니지? 다른 속뜻이 있는 거지? 최근에 어떤 내부에서의 변화가 있었던 거지? 이런 식으로 질문을 하는 겁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자도 인터뷰의 뉘앙스가 이상했던 걸 눈치챘던 거죠. 그러니까 아모림이 그에 대한 이야기는 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다시 기자가 이전 발언에 대해 후회하나요? 이렇게 묻자 아모림은 아니요, 얘기 안 하고 싶습니다. 근데 여기서 기자가 아모림의 발언을 잘 이끌어낸다고 해야 될까요? 질문을 계속합니다. 대답을 안 할 수 없게끔. 기자가 이 질문을 해요. 그럼 예상과 관련해서 뭔가 바뀐 게 있나요? 윌콕스가 얘기한 게 있나요? 이런 식으로 물어봅니다. 왜냐면 기자도 3-4-3 결국에는 이루지 못할 거다? 이 얘기 뭐지? 최근에 아모림이 내부적으로 뭐라고 한 소리 들었나? 뭔 얘기를 했길래 아모림의 이런 최근 태도가 바뀌었지? 이렇게 기자가 생각을 한 거죠. 그러니까 아모림이 그에 대해서는 이야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하지만 되게 똑똑하시네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되게 똑똑하다는 건 너 질문 잘했다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네가 추측하는 게 어느 정도 맞아 라는 걸 암시하는 대답인 거죠. 그리고 이런 것들은 듣는 사람들이 바보가 아닌 이상 다 알죠. 내부적으로 뭔가 문제가 있구나. 그리고 이런 내부에 문제가 있는 게 바깥으로 흘러나가는 거 매우 좋지 않은 그런 발언입니다. 이런 발언은 좋은 결과를 낳은 적이 단 한 번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경질의 결정적인 트리거가 된 발언을 합니다. 저는 감독이 될 것이지 단순한 헤드코치가 아닙니다. 이런 발언을 하는데 매니저와 헤드코치 이게 명확한 사전적인 정의는 없지만 우리가 통상적으로 이해하는 건 헤드코치는 말 그대로 경기의 전술적인 부분, 경기 준비에 관한 부분 이런 것들을 하는 거. 말 그대로 우리가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그런 감독의 영역에만 영향을 미치는 거죠. 하지만 매니저라는 표현은 조금 더 범위가 넓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단순히 전술만 짜는 게 아니라 장기적인 선수단 계획에도 어느 정도 관여를 하고 자신의 주변에 있는 인력 관리에 대한 부분들도
어느 정도 권한을 가질 수 있는 그 정도의 개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쉽게 말하면 헤드 코치는 좀 축구에 관한 부분만 신경 쓴다고 하면 매니저, 감독은 팀 운영까지도 조금 가미가 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아모림은 본인이 헤드 코치가 아니라 더 많은 권한을 원했던 것 같고 이거를 외부적으로 드러냈는데 이제 보드진들도 계속 저런 외부에 내보낸 인터뷰들 때문에 심기가 많이 거슬렸을 거예요. 그리고 이 발언으로 인해서 아모림 너 안 되겠다. 이제 못 참겠다. 이렇게 해서 경질이 된 게 아닌가라는 추측이 가장 많습니다. 그리고 이런 타임라인과 이런 상황에 빗대어 추측해보면 보드진은 결국 아모림이 지금 하고 있는 축구나 성적 이런 부분들은 경질의 엄청 결정적인 요소가 아니었다고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아모림이 이런 발언을 안 했어. 보드진을 긁는 듯한 그런 발언을 안 했다면 아모림의 임기가 더 보장될 수도 있었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지금 이제 맨유의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아모림이 헤드 코치, 전술과 경기 준비 담당하는 거고 윌콕스가 디렉터 역할, 선수 영입을 맡고 있습니다. 베라다라는 사람이 CEO를 맡고 있고 구단 경영을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분업이 잘 되어 있는데 아모림은 더 큰 걸 원했던 거고 여기서 보드진과의 마찰이 있었던 걸로 추측이 됩니다. 그리고 아모림이 지금 계속해서 원하는 게 선수를 더 사야 된다. 시간이 더 필요하다. 3-4-3을 가져가겠다. 그러니까 이게 축구라는 게 결국 사람이 운영하는 거고 구단도 마찬가지잖아요. 근데 이제 본인도 좀 양보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 거죠. 내려놔야 되는 부분들도 있고. 근데 아모림은 너무 자신이 100%로 준비가 된 상황에서만 감독 역할을 수행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이 세상 모든 선수를 다 사줄 수 있는 구단주는 없어요. 게임에서도 안 되는 겁니다. 당연히 감독한테 지원은 필요하겠죠. 하지만 감독들이 높은 연봉을 받는 이유는 있는 살림에서 잘하라고 그런 연봉을 받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게 진짜 좋은 감독이죠. 내가 가지고 있는 스쿼드를 가지고 어떤 식으로 변화를 줘서 어떤 식으로 내 색깔을 입혀서 조금이라도 더 좋은 성적을 낼까? 만약에 아모림이 원하는 그런 폭발적인 지원, 그러면 아모림에 대한 믿음이 더 필요하겠죠. 축구에서 믿음이 뭐냐면 결국에 지금까지 보여준 성과입니다. 아모림이 나 더 지원해줘. 나 돈 더 땡겨줘. 나 백스리 필요하려면 선수 더 필요해. 그럼 이제 보드진 입장에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오케이, 네 말 알았어. 근데 만약에 너 이렇게 지원했다가 못하면 어떡할 건데? 내가 너한테 믿고 지원해줄 수 있는 무언가가 필요하잖아. 내가 널 뭘 믿고 지원해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아모림이 지금 과르디올라 정도의 업적을 쌓고 맨유에 왔다. 그러면 보드진 입장에서도 충분히 더 지원을 해주겠죠. 없는 살림이라도 짜내서 어떻게든 해주겠죠. 근데 솔직히 그렇게 성과를 쌓은 것도 아니잖아요. 아모림이. 게다가 지원을 안 해준 것도 아니에요. 3톱 4천억 들여서 바꿔줬습니다. 게다가 쿠냐나 은베모 같은 선수들은 프리미어리그 리그 베스트급 자원을 데려온 거죠. 그래서 저는 아모림이 그동안 자신이 줄 수 있는 믿음 대비 많은 지원을 받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지원을 받지 못하더라도 징징댈 게 아니라 자신의 퍼포먼스를 보여주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결과론적으로 부족했죠. 그리고 디렉터와 선호하는 게 많이 달랐다고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윌콕스라는 디렉터는 4-3-3 포메이션을 선호했고요. 아모림은 3-4-3 포메이션을 선호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윌콕스와 아모림은 거의 매일 대화를 나눴다고 해요. 아모림이 경기를 치르고 나서 윌콕스가 피드백하고 이건 이런 식으로 가보는 게 좋겠다. 이런 식으로 서로 얘기가 오고 갔다고 합니다. 근데 포메이션의 차이가 있다고 하면은 저는 분명히 전술적인 그런 생각 차이도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아모림 입장에서는 기자들도 인터뷰에서 날카로운 질문하지, 또 본인도 생각보다 자신의 축구가 잘 안 나오지, 그 중에 또 선수들 부상도 있지, 윌콕스는 나한테 맨날 뭐라고 하지, 이런 것들이 좀 쌓였던 것 같아요. 근데 이런 게 저는 빅클럽과 작은 클럽 감독의 차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빅클럽은 상대적으로 주목도가 높아요. 그리고
대화해야 될 사람도 많고 관리해야 될 인력도 더 커집니다. 그리고 그런 프레셔가 다른 거죠. 작은 클럽에 비해서. 스포르팅 포르투갈에서 명문이고 큰 팀은 맞습니다만 맨유와 규모 자체가 다르죠. 아모림은 감독 경력이 그렇게 많지 않고 맨유 와서는 스포르팅 때보다 훨씬 더 많은 관심과 훨씬 더 많은 인터뷰, 훨씬 더 많은 축구 외적인 일들이 많았을 겁니다. 그만큼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도 많았고요. 거기서 오는 스트레스의 양을 감당하지 못하면 빅클럽 감독은 지속하기 어려운 그런 자리인 것 같아요. 그리고 중간에 아모림의 온도가 달라졌던 것으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뭐 맨 처음에는 건설적인 대화, 협력관계 이런 윌콕스와의 얘기들도 잘 받아들였던 아모림인데 최근 한 달 사이에 분위기가 바뀌었고요. 아모림이 점점 그런 피드백에 적대적으로 변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모림도 듣다가 짜증이 난 거죠. 아, 어떻게 좀 13개월 동안은 내가 그런 피드백도 들었는데 계속 뭐라고 하니까 진짜 이거 듣기 싫네. 나도 좀 시간 필요하고 좀 잘해보려고 하는데 계속 뭐라고만 하네. 이러니까 아모림도 열받은 거죠. 그래서 최근에는 뭐 대답도 퉁명스럽게 하고 여러분들도 뭔지 아시잖아요. 약간 서로 관계가 틀어지면 그냥 대답은 하되 네 알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대답이 나오고 그런 것들이 반복이 되면서 서로의 그런 감정의 골도 깊어졌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모림이 또 이런 말을 했던 게 조명을 받더라고요. 아모림, 너 왜 이렇게 안 바꿔? 이렇게 물어보니까 내가 당신들이 뭐라고 해서 바꾸면 선수들이 내가 당신들 때문에 변한다고 생각할 거니까 나는 바꿀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아모림이 3-4-3을 고집한 이유가 진짜 3-4-3이 자기가 생각하기에 맨유에서 최고의 이상적인 포메이션이어서 그런 게 아니고 선수들이 자신을 만만하게 볼까봐 지금 여기까지 끌고 왔다? 라는 대답인 거잖아요, 저게. 근데 뭐 아모림이 기분이 나빠서 저렇게 퉁명스럽게 대답한 건지 진짜 저렇게 생각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만약에 저게 사실이라고 하면 너무 실망스럽죠. 어떤 뭐 본인의 전술적인 철학, 자기의 빅데이터로 빗대어 보았을 때 나는 3-4-3을 제일 잘했어.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다른 사람들이 바꾸라고 했을 때 내가 바꾸면 나 줏대 없는 사람 되는 거 아니야? 라는 그런 이유 때문에 안 바꾸는 거라면 너무 시간이 아깝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또 들고요. 그리고 세메뉴 영입 무상 관련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모림이 세메뉴 영입 무상권과 관련해서 윌콕스를 겨냥한 듯한 발언도 했었고요. 근데 저는 이거는 사실 아모림이 좀 팀에 대한 이해가 좀 부족하다고 할까요? 물론 세메뉴 잘하죠. 잘하는 선수 데려오면 당연히 더 좋을 수 있겠죠. 하지만 지금 맨유에 필요한 거는 세메뉴가 아니지 않습니까? 삼선 미드필더가 가장 급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세메뉴를 영입 못한 거를 보드진 탓을 하면 안 되죠. 왜냐면 세메뉴의 마음도 있는 거잖아요. 세메뉴가 이미 맨시티를 가고 싶다고 마음을 정해버리면 거기서 뭐 보드진이 아무리 감언 이설을 한다고 한들 넘어오지 않을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이제 거기서 세메뉴 못 데려왔다. 이거는 너무 답답한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세메뉴가 지금 당장 급한 선수도 아니고 그리고 이미 쿠냐, 은베모, 세슈코 다 사줬고 뭐 차라리 아모림이 더 좋은 사이드백을 사겠다. 이랬으면 납득이 좀 갔었을 것 같은데 세메뉴 안 됐다고 이러는 건 아쉬운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저는 결국 이제 아모림의 시대가 끝나면서 뒤돌아봤을 때 아모림이 원하는 그 플랜 A 자체가 너무 이상적이라고 느꼈습니다. 공격수는 공중볼 싸움도 돼야 되고요. 등딱도 돼야 됩니다. 연계도 어느 정도 지공 상황에서 돼야 되고 역습 시 속도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혼자 그냥 떨궈줬을 때 그런 것들을 돌아설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엄청난 월드 클래스급 공격수를 원하는 거죠. 또 사이드백은 뭐 그리말도, 프림퐁, 디마르코 이 정도의 선수가 있어야 효율이 나오는 그런 걸 원하고요. 중앙 미드필더는 수비력도 있어야 되면서 공격력도 어느 정도 있어야 되고 전개 능력도 있어야 되면서 경합 능력까지 갖춘 그런 선수가 있어야 전술이 좀 돌아가는 느낌이 있습니다. 스토퍼는 전진과 공격 가담, 전개 능력과 수비력 이런 것들을 다 갖춰야 되고요. 전술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높은 압박 강도가 90분 내내 유지되길 원하면서 빠른 카운터가 나오길 원하죠. 쉴 시간이 약간 부족한 전술이라고 느껴지는데 거기에 이제 공격 과정에서는 은베모 같은 선수가 마무리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 그냥 공간을 만들어주는 것만 해주고 있다. 그리고 그 공간 속에서 마무리하는 건 공격수의 개인 능력이 너무 기대는 부분들이 있다. 그래서 이러한 전술 자체가 되게
실현되기가 어려운 전술이라고 생각해요. 그런 부분들을 세계 최정상의 스쿼드도 아닌 맨유에서 한다는 게 좀 상황과 맞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현지 측에서는 아모림이 그냥 그만하고 싶었던 건 아닐까? 라는 의견도 있더라고요. 뭐 아모림이 사실 감독을 안 해본 게 아니기 때문에 뭐 이러한 방향의 영향을 모르지 않았을 것 같아요. 자기가 이렇게 얘기하면, 외부적으로 얘기하면 팀에 분명히 안 좋은 영향, 그리고 보드진들이 다 듣고 있을 텐데 몰라서 그런 얘기를 한 것 같진 않고요. 저는 뭐 아모림이 그런 압박감을 견디지 못하고 막 그만하고 싶어졌을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속된 말로 뭐 같아서 못 해먹겠네, 이제는 그만해야겠네, 이런 생각이 들었던 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아모림이 이런 발언을 한 게 그래 나 몰라, 그냥 너네 나 자르려면 잘라, 이런 식으로 뭐 경지를 유도했다는 그런 의견들도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아모림의 마음도 어느 정도 떴던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아모림의 충격적인 승률을 보여주는 자료가 있는데, 이게 지금 맨유에서 최소 50경기 이상 한 감독들로 짜르륵 줄을 세워놓은 거거든요. 아모림이 63경기 동안 38.1%의 승률을 보여줬어요. 진짜 처참합니다. 근데 막 맨유에서 아모림과 비교됐던 감독이 테나흐잖아요. 테나흐는 54.7%의 승률입니다. 3위예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테나흐가 아모림이 한 거에 비해서 훨씬 잘했고, 아모림은 한 거에 비해서는 꽤 오래 버텼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냥 성적만으로는 타이밍의 문제였지 경질의 명분은 어느 정도 충분했다고 봅니다. 사실 유로파리그 우승 못했을 때 그때 맨유가 리그 성적 안 좋았기 때문에 타이밍이었지만 보드진이 믿어준 거, 그게 여기까지 온 것 같습니다. 지금 맨유 보드진도 솔직히 판단이 매우 아쉬워요. 보드진의 그런 의사결정 하나가 구단의 몇 년을 좌우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판단력이 되게 중요한 자리인데, 테나흐의 FA컵 우승 이후에 유임 결정, 그리고 유임하고 나서 유임할 거면 경질 타이밍을 조금 더 늦게 가져갔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경질 타이밍도 되게 애매했다. 그러니까 테나흐 자른 거 자체가 잘못이라는 게 아니라 그렇게 자를 거였으면 유임을 하지 말았어야 된다. 근데 애매한 타이밍에 경질됐고, 아모림이 애매한 타이밍에 선임되면서 솔직히 아모림도 처음에 적응하는데 시간 많이 걸렸겠죠. 그러니까 보드진 본인들이 감독을 어려운 상황에 내모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뭐 아모림 입장에서는 솔직히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아니 나 3백 쓰는 거 모르고 내려왔어? 왜 이제 와서 3백 쓴다고 뭐라 하는 거야? 왜 나한테 바꾸라고 자꾸 하는 거야? 3백 쓰는 거 알고 있었잖아. 그리고 데려온 거 너네잖아. 이렇게 아모림 입장에서는 뭐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번 경질이 아모림만 잘못이 있는 건 아니다. 보드진들도 분명히 잘못 판단하고 있는 것들이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결국 뭐 아모림도 보드진도 아쉬운 상황에서 이렇게 경질이 됐습니다. 충격적인 사건이지만 이렇게 제 생각과 함께 정리를 해봤고요. 맨유는 이 아모림과의 어떻게 보면 한 14개월 정도의 동거가 약간은 뭐 시간만 낭비한 그런 느낌으로 끝나게 되었습니다. 맨유 보드진들도 여기서 이제 데이터가 쌓일 거예요. 진짜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그리고 맨유가 또 이번 시즌도 챔스에서 멀어진다고 하면 저는 이게 쉽지 않아질 것 같아요. 지금 맨유의 브랜드 가치가 되게 높아서 그런 것들로 영입도 좀 성공시키고 팬들도 유지시키고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렇게 계속 안 좋은 선택들이 반복되면 이게 언제까지 유지가 될까?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쨌든 맨유 입장에서는 또다시 한번 난이도 높은 시간들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과연 맨유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